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사실 이게 재판 전에 알려졌던 어떤 사건의 잔혹성과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재판 들어가서 사실 밝혀진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재판에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의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었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92년생인 이 정모 씨가 네. 인터넷 사기 등으로 이제 연명을 했었나 봐요. 어떤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수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수감된 이후에 나와서 이 피해 아동이 18개월까지 이제 친모하고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이 정모 씨가 와서 이제 협박을 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 수십 차례의 그 학대, 내용은 끔찍해서 제가 참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네. 이 아이가 자지 않고 울고 있다는 이유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끔찍한 학대를 자행했고, 또 기저귀를 벗기고 강간해서 또 살해를 한 사건이고, 이 살해 이후에 이 아이스박스에 아이를 아이스팩하고 넣어서 유기를 은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걱정이 돼서 찾아간 이 외할머니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사실 이게 처음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첫 공판에 들어가서 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딸을 키운 엄마거든요. 그리고 20개월의 아기라면 얼마나 작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도 못하고 한참 말을 배우는 아이예요.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런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첫 공판에서 어쨌든 피의자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을 한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다른 아동학대 사건의 공판에 참석을 하면, 네. 뭐 고의성이 없었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부인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 사건에서는 그 양쪽 변호사들이 전부 인정을 하겠다. 이 술을 먹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으니 다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검사 구형이 있고 그 다음번에 선고가 될 정도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재판에 들어가 보셨으니까 이 양모 씨죠. 29살에. 이 양모 씨 어떻게 좀 반성하는 기색이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양모 씨가 이렇게 재판정에 들어올 때 굉장히 왜소하고 작았습니다. 왜소하고 작았다. 네, 나이를 듣기 전에는 네. 20대 초반처럼 생각이 될 정도로 되게 어려 보였었어요. 네. 그런데 예, 이렇게 왜소하고 작고 귀엽게 생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기소 내용을 들으니까 온몸의 소름이 정말, 이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두 팔에 이 닭살이 도둑 올라올 정도로 끔찍했었습니다. 흔히 이런 잔혹한 범죄자는 네. 또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외모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 아동학대 살해자라든지 범죄자든 우리 곁에 언제나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그 기소 내용을 얘기하고 네. 있는 동안에도 전혀 미동도 없이 뭐 어떤 얼굴의 표정 변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물론 쓰고 있었지만 네. 전혀 어떤 반성?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을 때는. 그렇군요. 굉장히 담담해 보였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친모인 정모 씨도 기소가 됐는데요. 친모인 정모 씨는 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고, 현장에서 어때 보이던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모 씨는 네. 아동학대 살인, 그리고 네. 성폭행,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가 됐다면, 이제 엄마인 정모 씨는 그냥 사체 은닉 혐의로만 기소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변호사 측의 의견에 의하면 이 그 친모가 약간 그 지능이 일반인보다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잘하면서도 그 이용을 많이 당했다.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지배 상태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재판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그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와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됐었습니다. 외할머니요? 네. 최초에 이렇게 아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신 분이죠. 네네. 예. 그분하고 이제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 그분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이 지능은 약간 떨어진다. 그리고 굉장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아이의 시신을 같이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통제를 당하고 있었고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 사실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게 된다면 특히 이제 그 외할머니나 이런 쪽 친정 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 몰살을 시켜보겠다는 식으로 겁을 굉장히 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기 시체를 발견한 그날도 그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식구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생 돈을 벌어서 이 양모 씨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착취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동안에 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곳에는 가정폭력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장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앞서 기사들 제목들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어쨌든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 이유나 심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떠셨던 건가요? 처음에 이제 그 외할머니하고 통화를 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 근데 사실 이게 웃기기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위가 장모한테 그런 식의 그 음란한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시 그 문자에 대한 그 캡처해서 보내주실 수 있느냐 하니까 바로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자기 친딸로 알고 있던 아이를 그 성폭행해서 살해한 것도 굉장한 큰 충격인데다가 거기에 더해 이러한 폐륜 막장짓을 저지를 수 있는 인성이면 도대체 어떤 인간성을 가져야지 되는가. 뭐 이런 정말 뭐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러한 이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과는 우리가 한 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엄중 처벌은 당연히 요구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사건이 사실 장모님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이게 장모님이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자기의 딸과 손녀딸을 데리고 갔는데 이후에 만날 수가 없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아예 안 보여줬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이제 그 외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연락을 했다가 그런 그 봉변을 당하는 문자를 받으신 거죠. 그 이후에 이거 정말 무슨 큰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이제 친척분들하고 여러 명이 같이 수소문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집조차도 안 알려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다가 이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충격은 아마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사실 이 전반적인 내용 들어봤을 때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댓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듀랑님이 정말 끔찍하고 믿기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자, 신상 공개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공개 요건이나 취지에 모두 부합하신다고 판단하신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보셨나요? 이제 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때는 그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제8조 2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그 범죄를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또 청소년이 아닐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저는 국민들이 그런 잔인한 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 알아야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여태까지 이제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신상이 공개가 되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 아동학대가 그 내용면에서 더 잔혹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온갖 끔찍한 방법으로 그 학대를 자행하다가 나중에 진짜 처참하게 죽이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정인이 사건도 얼마나 그 내용이 끔찍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그 가해자를 전혀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그 신상 공개한 이 범죄자들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정인이 사건 때도 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뭐 피켓 시위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살인죄로 기소를 안 하고 학대치사로 기소를 해서 네. 저희가 그 남부지법에 그 근조와도 설치를 하면서 어떤 항의를 진행했고 시위 피켓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저희가 피켓 시위를 하고 진정서를 쓰고 공판 참석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동의 경우도 이 천인 공유할 그 가해자의 엄벌을 하기 위해서라면 요구하기 위해서라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협회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사실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하실 것 같은데요. 반복되잖아요. 처벌이 뭐 강화된다고 해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생긴 지가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됐는데요. 네. 그러면 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생긴 지가 21년이라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책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한 아이가 학대 피해로 끔찍하게 사망할 때마다 온갖 대책은 다 쏟아졌습니다. 즉, 네. 대책이 없어서 아동의 학대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법과 시스템과 대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를 들어서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 이번 사건은 영유아니까 네. 이 영유아 같은 경우 건강검진 같은 것을 그 영유아 검진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영유아가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 등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또 발표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네. 그런데 이것이 강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가정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이, 현재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그 규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아동수당이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네. 아동수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양육수당을 직접 현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에 아동수당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현금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인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엄마가 미혼모로 지금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지위가 상실이 됩니다. 그럼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매달 들어오는 돈들이 상당하거든요. 기초수급에다가 아동수당까지, 그리고 양육수당까지. 그래서 이걸 가져갔고 또 이 네. 아기가 들어오는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가지고도 또 인터넷에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한테 있어서는 아기는 어떤 하나의 도구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도 들고 있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는 아이가 안전한지 좀 확인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연도별로라도 좀 그 지급을 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있는 대책들을 좀 더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대표님 말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표님 오늘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